됐죠?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얘기 한번 해줄게. 그럼 여기가 문학의 가치가 첫 번째 단원일 거예요. 이해갔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관례와 맥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가면 두 번째 단원이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야. 알았니? 그 다음 세 번째 단원이 내가 색깔을 좀 달리 했어. 한국 문학의 흐름과 범위인데,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냐면 이렇게 나갈 때가 많아. 1단원, 2단원을 한 분이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이 시작되는 3단원을 따로 잡고 4단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해갔니? 자, 그런데 3단원은 문학사라고 해서 고대가요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좀 잘 보면, 자, 봐봐. 맨 처음에는 고대 문학이 나오죠? 됐나요? 그 다음엔 중세 문학, 그 다음 근대로의 이행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근현대 문학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근대 문학으로 이행되니까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고대 문학, 그 다음에 중세 문학, 그 다음에 근대 이행기로의 문학, 그 다음에 근현대 문학, 이런 식인 거지. 다른 학교 거를 잠깐만 볼게. 다른 학교 거 보면 똑같아. 1, 2, 3단원이 있고 얘는 4단원이지. 4단원의 한국 문학의 성격이 가지고 상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 어디가 나오겠어? 그렇지. 근대 전환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 마지막에 광복 이후의 문학,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고대, 중세, 그 다음 근현대. 알아듣겠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현대 밑에 가면 한국문학의 현재 보편성, 특수성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면 요 위에 한번 잠깐 보자. 고대 문학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야. 하나는 산문, 주몽신화는 산문, 하나는 운문,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주몽신화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단군신화 한번 써볼게요. 단군신화. 그 다음에 박혁거세 신화. 박혁거세 신화. 그 다음 주몽신화 옆에다가 뭐라고 또 하나 써놓냐면 동명왕편이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동명왕편. 주몽신화의 내용과 동명왕편의 내용을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낸다면 잘 모르는 박혁거세 신화를 연결해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요 정도는 신화 부분에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명왕편은 이교보가 쓴 거야. 이교보. 그래서 요거는 서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했나?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의 주몽신화나 단군신화는 문학성이 뛰어난 것보다는 우리 어떤 고대 문학이 어떤 특성으로 되어 있는가의 설화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됐니? 요거 한번 참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황조가 옆에다가는 써놓으면 되겠죠? 고대가요. 요거는 설화가 되는 거고, 주몽신화는 설화. 설화는 들어서 알죠? 신화, 전설, 민담. 신화, 전설, 민담.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 황조가는 고대가요인데, 고대가요 하면 떠오르는 게 너희들이 있지. 공무도화가. 그 다음 황조가, 그 다음에 구지가. 그러니까 요번 주 피드백한 친구는 요거 읽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읽으라고 한 거야. 이해갔니? 요번에 이제 트레이닝 교재에서 선생님이 맨 뒤쪽에 고대가요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 앞에 시의 개념 특성을 좀 읽으라고 했는데, 그 맨 뒤에 읽으라고 한 게 이제 요거 때문에 읽으라고 한 거죠. 황조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쪽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쪽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요 학교는 단군신화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줄로족 신화라고 나오면서 상고시대 작품이 여기는 없죠. 이해갔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 학교는 요걸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가요 다음에 나오는 문학이 바로 찬기파란가?
됐니? 요게 향가야, 향가. 향가하면 대표적인 작품 뭐 있니? 제자로 시작하는 그렇게 제망매가 배웠죠. 제망매가. 그 다음 옆에다 모죽지란가. 제망매가 모죽지란가. 그 다음에 참고로 서동요 정도는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 서동요. 그 다음에 안민가 정도까지만. 됐죠? 그럼 학교에서 찬기파랑가를 해주시는데 찬기파랑가를 할 때 모죽지랑가가 같이 나온다 보통. 알겠죠? 모죽지랑가까지 그냥 내용상 안 하고 찬기파랑가가 해석이 두 가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놓는다면 찬기파랑가랑 모죽지랑가를 방학 동안에 미리 좀 여유 있으면 해놔. 알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망매가 했었죠. 그러면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제망가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을 모티프로 한 시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망매 가면서 죽음을 모티프로 했던 시 기억나죠? 정지용 유리창 같은 거? 그 프린트 다시 찾아서 다시 챙겨 놓으세요. 버린 사람 빨리 가서 주워. 알았니? 버린 사람 빨리 가서 줍고 없는 사람은 나한테 이거 달라고 얘기해요. 알겠니? 내가 올해까지는 공짜로 주고 1월달 넘어가면 됐니? 요때는 돈을 받고 나눠줄 거야. 요 작년에 올해 나눠준 거. 됐니? 집에 가서 빨리 찾아. 정지용의 유리창 제망매가 프린트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나눠줄 거니까. 혜린이 왜 버렸어? 아이고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달라고 하면 되지. 이해가 안 가니까 복사 다시 해줄 테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한번 해두시면 되는데 요번에 너희들 외부지문으로 나온 게 뭐 있었지? 낡은 집이 나왔나? 그지? 유성요고는 오랑캐가 나왔는데 걔네들도 이용하기 시야. 그 다음에 반속고는 춘향전을 했는데 오른쪽 보기가 흥부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지문이 막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쉬워. 원래는 쉬운데 낯선 지문이 나오는데 너희 학교는 자꾸 지문이 길어. 이해 갔니? 저번에는 뭐 나왔었어? 긴 지문. 결빙의 아버지. 이해간 1학기 때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자꾸 지문이 좀 긴 거를 주시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지문이 긴 걸 떠나서 보기가 많아져. 이해갔나? 그 다음에 작품 수가 많아져. 그래서 예전에 외고에서는 한번 어땠냐면 전 지문의 보기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찍는 거랑 푸는 거랑 뭐가 다르냐 시발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왜? 요번에 한 번은 성적을 변화시키려고 공부를 미친 듯이 했는데 모든 문제에 보기가 다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보기 읽다 지문 읽다 막 그냥 날 새는 거지. 이해갔지? 그런데 보기의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 노은 같은 경우는 문학 지문을 주고 보기도 문학을 줄 때가 많아. 이해가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지족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수가 좀 적어. 문학을 주고 감상의 내용을 기억부터 시효까지 주고 맞는 게 몇 개인가의 개수를 찾는 거. 이해갔니? 그 다음에 공주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문학을 주고 보기는 비문학을 주는데 작품 감상이나 이걸 주는 게 아니야. 표현 방식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글 같은 거를 주고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A 제시문을 감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상하겠니?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보기의 유형에 따라 문제 유형이 엄청 차이가 나. 이해갔니? 더군다나 개수 문제 같은 게 나올 때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돼. 됐나요? 요번에 이제 문제가 문제풀이에서 부족한 부분도 챙길 수 있어야 돼.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줘. 알았니? 그래서 요것도 프린트 좀 찾아놔. 왜 프린트를 찾으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했던 프린트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알아듣겠지? 그 생각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서경별곡. 요거는 여러분들 알지?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서경별곡 공부했나? 안 해봤지? 청산별곡 공부했나? 안 해봤지? 너희들 가시리만 해봤지? 가시리도 안 했나? 했지? 그러니까 서경별곡하고 옆에 동동 써놔. 동동. 요 두 작품은 해야 될 내용이 진짜 많아. 그런데 다른 학교는 여기에 청산별곡을 배운 학교도 있어. 뭘 배웠다고? 청산별곡. 그래서 고려가요는
서경별곡, 동동, 청산별곡 이렇게 세 가지는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건데 수능에서는 이 작품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 모의고사에서는 알겠니? 그런데 모의고사의 동동이나 서경별곡은 활용도가 좀 높다. 그 다음 옆에다가 하나 써놔. 경기체가 한림별곡 이렇게 써두세요. 한림별곡. 예를 들면 오른쪽 한번 잠깐 볼래요? 여긴 지금 뭐가 들어갔니? 창기파랑과 똑같이 들어갔지. 근데 고려과요가 하나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정석가. 됐지? 그러니까 학교마다 전체적인 문학사는 동일해. 거기에 작품만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작품들이 서로 연계성을 지닐 때가 많아. 이해 갔니?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쭉 해놓으시면 좋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시조세편, 이존영, 성산문, 황진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연시조 없는데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 안 나왔는데요. 프린트로 하나씩 다 집어넣으실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연시조랑 사설시조인데 연시조는 여러분들 상춘곡 했지? 상춘곡 안 했나 우리? 너희는 안 한 게 왜 이렇게 많지? 상춘곡 했냐? 방학 때만 학교권 안 했지, 그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될 거야, 상춘곡. 이해 갔지? 대신에 3인국, 송민국을 했잖아. 다른 학교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3인국, 송민국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에서 나오는 게 주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공통국어에서 나오는 게 주가 되든 어쨌든 고1이나 고2는 국어라는 것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 갔니? 그러니까 뭐 문학이라는 것도 연결을 좀 시켜서 공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상춘곡 옆에다가는 써놔. 요건 자연 친화인데 범위가 엄청 넓어. 상춘곡, 그 다음에 면왕정가, 만흥, 견해요, 연시조 공부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강호, 사시가, 어부, 사시사 다 적고 있어요? 면왕정가, 만흥, 견해요, 강호, 사시가, 어부, 사시사. 그 다음에 도산12고, 고산국어과. 요 정도 작품을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 시조들 됐나? 연결 쭉 해주면 되는데 자연친화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가끔가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나왔던 뭐 한거시8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부탁하건데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있지. 되니? 기출문제 고3 거는 기출문제 고전 시간은 다 푼다. 겨울방학 때. 알았니? 문제집은 어디서 구하나요? 선생님이 한글 파일도 올려놓을 거거든. 알겠니? 그러면 그 드라이브에다가 마더텅 고1, 고2, 고3 문학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문학 한글 파일 지문을 3개를 놓을 거야. 그러면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찾기를 눌러. 그러면 한거시8곡 딱 찾으면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 갔니? 그러면 거기 나오면 한거시8곡이나 고전시는 먼저 풀어보는 거지. 이해 갔니? 그러면 자연친화가 됐든 아까 여기 서경별구가 님과 이별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됐나? 그러면 왜 고전문학을 먼저 해두라고 하냐면 현대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걸 실시간으로 쫓아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해 갔니? 근데 고전은 못 따라가. 이해 갔니? 그런데 너희들 요번에도 해봐서 알지만 중간에 뭐가 끼냐? 수행평가가 껴요. 이해 갔니? 그러면 예전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완전 쓰레기야. 에? 1주 수업하시고요. 2달 동안 수행평가를 해요. 됐니? 시험기간이 한 2주밖에 3주인가 남았거든. 선생님이 딱 들어갖고 소설을 하루에 4작품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핵심 정리 쭉쭉쭉 읽고 본문 공부는 니들이 하는 거지. 다음 시간 딱 들어와요. 현대시 빈칸 넣는 거 있잖아. 그지? 쭉쭉쭉 해주고 4개 쭉 설명해. 그리고 끝났어. 다음 시간 또 들어. 이렇게 해갖고 현대시랑 선택수술을 한 2주 만에 다 해버린 거야. 이게 다 시험 보면. 이해 갔니? 그럼 애들 수행평가 막 이러고 있다가 이해 갔니? 그냥 마탱이 간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니?
요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진도를 뭐를 나갈까를 안 알려주셔. 반속고 2학년이 독서를 어떻게 한 줄 아냐? 독서 4지문을 했어. 그리고 수행평가를 1달 반을 했다. 진도를 계속 안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진도를 이렇게 알려줬어.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낸 줄 아냐? 선생님이 지문을 새로 썼어요.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에 철학자가 5명이 나오면 실제 수능에는 철학자가 13명이 나와. 그걸 비교하는 문제를 낼 거야.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신 대비를 준비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애 있잖아. 나 수시로 가야 된다고. 이해 갔니? 요거 정시하는 애들하고 나눠 먹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가니? 그럼 정시하는 애들 내신 잘 나왔다고 이거 막 받고 이런 거 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희가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해 갔니? 그러니까 문학을 좀 강한 친구나 머리가 좋은 친구는 좀 늦게 출발해도 되잖아. 이해 갔니? 예를 들면 그랑 똑같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랑 됐나요? 달리기 진짜 잘하는 막 그 미국 애들. 에? 야, 너 먼저 출발해. 그러고 출발해도 얘는 이겨. 이해 갔니?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여유 부리시라고. 알아듣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다시 올라갈게.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요 파트 부분이야. 요 파트. 근데 여기 파트가 장난 아니게 대비를 하고 해야 돼. 자, 다시 만복사조폭이 갈게요. 만복사조폭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고전소설인데 금오신화라고 써놓게. 금오신화. 금오신화 써놨니? 금오신화가 총 5편이 있다. 알겠니? 만복사조폭이는 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꿈으로 들어갈 때 연결되는 작품이 구운몽이라는 게 있어. 됐나요? 구운몽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운영전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옥루몽이라는 게 수능의 출제가 됐었어. 자, 그래서 환몽구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만복사조폭이 구운몽, 운영전, 옥루몽 이건 난이도가 높아. 됐죠? 자, 그런데 요게 아니라 조신설화를 줄 수도 있어. 조신설화. 요건 난이도가 쉬워. 됐지? 예. 그럼 우리 학교가 이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잠깐 요 얘기를 할게요. 유성여고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김시습에 됐니? 금오신화 5편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넣을 거야. 알았니? 예. 본문은 뭔지 안 알려줬어. 그리고 이 5편을 시험 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공부했거든. 짜증나게 그 학교에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인데 요거 하나만 그냥 딸랑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 미리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 이 대비가 가능해. 노원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파트야. 거기에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 탁 나왔는데 시험 보기 2주 전에 야, 관동별곡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게. 선생님 모의고사 본문에 나온 지문만이지. 아니, 전문. 됐나요? 요렇게 해갖고 아이들 문학 점수도 쭉 떨어졌던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요 관동별곡은 1월달 초에 너희들 영상 주면서 시킬 거야. 1월 1일날 학교 안 가잖아. 그지? 그때 관동별곡이나 좀 들으면서 삶의 여유를 좀 느껴보면 되겠지. 이해 갔니?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줄 건데 요것도 선택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관동별곡도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좋아요. 됐니? 그 다음 이생규장전에 5편 있잖아. 용공부연록, 치유부벽정기, 남영부주지, 이생규장전, 만보 요거 5편은 설명은 다 해줄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미리 문학작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이해 갔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봐. 만복사 조포기를 가로 주겠죠. 됐니? 조신설화를 나로 주겠죠. 보기에다가 구운몽이나 운영전을 또 주는 거야. 요렇게 됐던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환문구조에서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구조가 환문구조야. 그것 좀 기억해놔. 알아듣겠지? 그럼 내가 지금 환문구조라고 얘기했으면 잘 모르겠으면 너희들 책 산 거 있잖아. 트레이닝북. 거기에서 환문구조를 찾으시면 돼. 알아듣겠지?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공부가 좀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갔니? 좀 추상적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집에서 정리 다시 한번 하셔야 돼.
오케이? 요까지 설명이 지금 된 건데 흥보가 봐봐 흥보가. 너희가 작년에 올해네 기지? 1학년 때 애기였을 때 뭐 수록돼 있었어? 춘향전 수록돼 있었지. 됐나요? 반속구 얘기했다. 춘향전 내고 오른쪽에 흥보가 되니까 틀린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 이해 갔나? 그러니까 흥부가에 가가 붙었다는 건 뭐야? 판소리야 판소리. 판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됐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수능에 뭐 나온 줄 알아? 수근가 나왔잖아. 요것 때문에 멘탈 다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봤죠? 오케이? 고3 하나는 멘탈이 무너졌다가 이 수근가 때문에 멘탈이 깨어난 애도 있어. 왜 너희들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알아요? 범 내려온다. 그 장면 여기 들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요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요것 때문에 멘탈이 살아났대. 근데 멘탈이 무너진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 멘탈 무너뜨리는 작품 몇 개가 있어. 전우치정 같은 거. 영화 본 애들 같은 경우는 전우치정 읽을 때 꿈쩍꿈쩍 이게 이제 여기 떠오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요즘에 수능 지문에 자꾸 이렇게 멘탈을 무너뜨리는 지문이 나와. 이해가 안 돼? 막 소설 읽다 막 똥 싸는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이들이 문학 감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비근한 예로 이런 거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모의고사가 있었을 때가 있어. 그거 읽는데 애들이 모의고사를 풀다가 멈춘 거지. 왜? 너무 슬퍼가지고. 이해 갔나? 요거 아주 유명한 얘기야. 됐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여러분들 영화 본 사람도 집에서 한번 다시 봐봐. 엄청 슬퍼요. 이해 갔니? 근데 이 소설도 엄청 슬퍼.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거는 영화는 엄청 슬프거든. 근데 소설은 안 슬퍼. 읽는데 큰 무리가 없어. 됐나? 근데 이런 경우들은 하여튼간 조심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흥보가가 나오는 부분은 아마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자, 그 다음 동심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창가나 신체시에서 이제 근대문학으로 넘어오면 약간은 쉬워진다. 됐지? 초원, 어이구, 너무 쉽잖아요. 됐나요? 예. 자, 표시해야지. 태평천하, 언제 들어봤니? 춘향전 해약 골개 할 때 들어봤잖아. 선생님, 그럼 잠깐만요. 해약 골개 프린트 다시 뽑아내야 되고, 판소리 프린트 다시 뽑아내야 되나요? 오케이. 다시 챙겨주세요. 준혁이도 버렸니? 모르겠지? 어딘가 있겠지. 저쪽 강의실에 다 쌓아놨잖아, 이들이. 그지? 한 번에 불태워버리려고. 그지? 저기 토요일날 저기 광장에 가서 불 질러. 오케이? 그렇게 한번 좀 축제를 한번 해봐. 차전화 요거. 태평천하. 그래서 요건 설명도 할 거야. 야, 태평천하 여름방학 때 영상 들었던 건 기억나시나요? 모르시지? 그거 타이틀은 다시 한번 해보자. 광장 별표. 광장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새로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 광장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전쟁기 소설이라고 써놔. 전쟁, 전후문학, 전후문학. 근데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아요. 야, 그럼 생각해봐. 뒷거 진도를 맞추는 선생님은 이만큼을 수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 갔니? 내가 볼 때는 이만큼이 1학기, 2학기인데 수행평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족고 같은 경우는 진짜 타이트해. 지족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작품에 한두 개 빼고 다. 됐니? 여기 있는 작품에 한두 개 빼고 다.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작품이 엄청 많아. 막 19개, 20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짜잘한 것까지 보기까지 집어넣으면 많아질 건데 너희들도 아마 초창기에는 글쎄 설렁설렁 할 수도 있고 근데 너희 학교는 좀 고민되는 게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학교야. 처음에는 슬렁슬렁 하다가 뒤쪽에 프린트 한두 개 늘어나면 굉장히 많아지는 케이스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미리 공부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는요 고전하고 이런 산문 같은 게 좀 약하니까 그걸 먼저 좀 해놓을까요? 그럼 현대시 빼고 그거 먼저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또 해? 에이. 됐나요? 공부한다 그러면 쉽게 쓰여진 시부터 정리 꼼꼼히 다시 해야지. 이건 아니야. 이해가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부터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내가 지금 목차 설명 다 해주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태평천하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지. 예를 든다면 잠깐 볼게. 성격이 완전 달라. 여기는 김시습의 만복사 조피가 들어가죠. 유성고인 창비에서는 유충절전이 들어가.
흥부가는 똑같이 들어간다지만 그다음 여기는 염상섭에 만세전이 들어가거든. 만세전이 조금 더 어려워 태평천하보다는.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작품들이 서로 연결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거 좀 대비해 주시는 거지. 태평천하랑 광장은 미리 해주세요. 오케이? 미리 내가 또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목계장터 쉬운 거고 멸치 요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멸치 멸치 목계장터 멸치 옆에다가는 고등학교 3학년 문학 중에 우포누박세라는 게 있어. 우포누박세 알겠지? 우포누왁세 우포늪왁세 우포늪왁세 요거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강백의 알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강백의 파수꾼 알아요? 파수꾼? 이제 그거랑 조금 비슷해. 알았니? 그래서 이강백이 알 같은 거 나올 때는 옆에 써놓게 실험극이라고도 하나 써놓게. 실험극 이렇게도 하나 써놔. 실험극. 됐죠? 그 다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도 이게 바로 뭐야?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는 그 소설. 그래서 양기자의 바로 원미동 사람들. 됐니? 원미동 사람들. 자, 작년 교과서에 수록돼 있었던 부분이야. 요거. 됐나? 그럼 학교에서 작년에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 낼 가능성이 커. 생략을 안 하고. 학교에서 뭐 알 같은 거 뺄 수도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런 것들은 아마 안 빼실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올해 좀 뭐라고 할까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빼고 본범을 넣었다라는 걸 좀 보면 내년에 같이 올라가면 어디로 튈지 모르실 뿐이야. 이해 갔나? 그래서 아마 이런 공부를 미리 해두는데 선생님이 다른 학교 교과서 목차도 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대응시켜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출판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알아듣겠어? 이해가? 선생님 하는 말 좀 알아듣니? 네? 그 다음에 뭐 파초 있고요. 수필 같은 경우 소설 있고요. 그 다음 누가 하늘을 보았다. 신동엽. 요것도 신동엽의 별표 칠게. 이제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서 작가들의 작품을 다 봐야 되는 거. 오케이? 여기 있네. 백석. 또 나왔지? 백석. 그럼 백석의 수라 대신에 뭘 주겠니? 흰바람벽이나 다른 작품들 주겠지? 그래서 백석 위주로 좀 묶어서 봐야 돼. 됐나?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봐. 어우, 또 나왔네. 윤동주. 다 보셔야지. 됐나? 그 다음 쭉 내려갈게. 내려가서 이거 쏘리 미안. 위로 올라가 볼게. 어딨냐? 너희는 264가 나오네. 264 요렇게. 그지? 264. 그 다음 요거 원고지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이강백의 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생략되는 이유는 앞에서 이근삼의 원고지에 그걸 좀 해서 실험극에 대한 걸 여기서 명확하게 배울 거야. 됐니? 그래서 요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여기 있는 원고지랑 여기 있는 알 있지 알? 됐나요? 요거를 같이 그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64 알아두시고 여기 나오네 만능. 만능 했나 너희들? 지족부가 있나? 너희 했나? 안 했나? 방학 때 했나? 요거 내신이니까 아까 윤선도 얘기했었죠? 요거는 옆에다 자연친화라고 써놔요. 자연친화. 그쪽과 관련된 거. 야, 백석 있네? 그지? 그럼 백석에 모닥불, 수라, 흰바람벽, 국수, 여운왕골쪽, 남신유종, 박시봉방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유성여구에서 우리가 시험 봤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성여구에 상춘곡이 있어요. 상춘곡이 이렇게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상춘곡이 출제가 되고 백석의 입춘이라는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고 요걸 시험을 봤어 애들한테. 됐나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기 입춘 같은 게 나온 거야. 이런 게.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입춘이라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수필이니까 길잖아. 감상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런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 그대로 낸 거야. 왜 선생님이 문학을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그대로 낼 때가 많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작품이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잖아.
그다음 다른 학교 내신 문제 나왔던 거 한번 풀어봤잖아. 근데 저는 본문 분석 안 했는데요. 백석이면 무조건 같이 해놓는 거예요. 264가 나왔다고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264는 수필을 쓰시진 않았어. 백석 같은 시인은 수필을 같이 쓰거든요. 수필을 같이 쓴 분이 264, 저기 백석 또는 나이덕 시인, 그 다음에 뭐 김수영, 요런 분들은 시랑 수필이 병행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모의고사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려주면 264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윤동주는 다 찾기를 쳐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돼. 이해갔니? 그럼 선생님 그거 묶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묶어줄 거야 또. 알겠니? 그러니까 묶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백석 같은 또는 한용운 옆에 써볼게. 264 한용운 백석 김수영 이용학 서정주 뭐 박재삼 뭐 요런 분들이 나오잖아. 이해갔니? 그러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이 모의고사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걸 풀어보는 건 좋다. 264 한용은 김수용 이용학 서정주 박재삼. 이제 뭐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 같은 거 나오면 또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요거 공부. 야 공부할 거 많지. 그지? 같이 해나가면 돼. 선생님 264 거 문제나 또는 요것만 한번 다 묶어주세요. 내가 묶어줄게. 알아듣겠지? 한용운 것도 묶어주면 내가 묶어줄 테니까. 오케이? 혜린이 왜? 왜? 묶어라? 난 안 풀 테니까. 이런 거야? 뭐라고 했어?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아니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살짝 넘길게. 그 다음 맨 밑에도 내려가요. 맨 밑에. 여기 윤동주 또 나왔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만 공부를 조금만 해주시면 돼. 알아듣겠지? 그 정도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는 학교 들어가면서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됐나요? 필통 벌써 닫는 건 뭐 끝난 거야? 아니요. 야 수업을 네가 주도하는구나. 정 가운데서. 다음부터는 너 여기 와서 들어. 꺼내려고.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학 부분이야. 알아듣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